1.2.4 hello scanf 함수, printf 함수에 반대되는 함수가 바로 scanf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scanf 함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ival과 int fval이라고 해서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즉 이 메모리로 키보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scanf로 %d 즉 정수형의 값을 얻어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ival에 얻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ival의 메모리로 이 정수형의 값을 얻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형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f를 이용해서 실수형으로 얻어낸다고 명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fval에 %를 붙여서 이 메모리로 얻어낸다고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씩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입력받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d, %f 이와 같이 해주면은 값도 두 개를 동시에 줘야 되겠죠. %ival, %fval 해서 이 메모리로 두 개를 동시에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ival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0.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fval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20과 20.5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ival과 fval의 동시에 값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 언어의 기본 1.3.1 데이터 타입 C 언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데이터 타입으로 메모리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데이터 타입으로 메모리 크기와 메모리 형태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이 C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int a 이와 같이 하면은 여기서 int 이 부분이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A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모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int형 모양에 맞는 메모리가 생성되는데요. int는 4바이트입니다. 즉 메모리의 크기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int라는 메모리가 A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int는 정수형입니다. 즉 메모리의 형태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int라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int의 메모리 형태는 정수형 비트 조합을 이용합니다. 정수형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진법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1이라고 하면은 10진수로 5가 되겠죠. 1010이라고 하면은 10진수로 10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즉 이진 계산법입니다. 이것도 복잡한 계산법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형 비트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캐릭터 인트 롱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캐릭터는 1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C 언어의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플로트형, 즉 실수형에는 이 실수형은 실수형 비트 조합을 이용하죠. 실수형 비트 조합 플로트형은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3.2 변수의 정의. 이번엔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지만 이 메모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이면서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곧 메모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으로 해당 메모리를 핸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를 만드는 예를 먼저 보죠. int a 이와 같이 데이터 타입에 이름을 이렇게 주면은 이 이름 자체가 변수가 되죠. 그리고 이 이름은 아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자를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문자 카운트와 카운트는 전혀 다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타입과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와 같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즉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변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메모리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형 A 이렇게 하면 int형 4바이트의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거기에 이름을 A라고 붙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무런 값이나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타입에 명시한 값을 이 메모리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데이터의 표현. 1.4.1 상수. 상수는 데이터 그 자체를 상수라고 합니다. 즉 이 데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int a 이꼬르 10이라고 했습니다. 이 a라는 변수에는 이것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10을 넣을 수도 있고 20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는 다릅니다. 상수는 데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10이라는 데이터에 20을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문이죠. 즉 상수는 값 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의 종류를 보면요. 상수는 문자 상수, 숫자 상수, 문자열 상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상수는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 상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합니다. 이 문자열 상수는 문자 상수의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상수와 실수 상수가 있습니다. 이 정수 상수의 경우에도 int형과 long형으로 분리되어서 long형의 경우에는 l을 이렇게 붙여서 long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로트형과 더블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블형은 이와 같이 5.0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더블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플로트형이 되겠습니다. 1.4.2 데이터의 표현. 이번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의 데이터의 표현을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의 표현부터 보도록 하죠. int a 이꼬르 10이라고 하면은 이 a에 10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0xa라고 하면은 16진수로 a가 10이죠. 즉 16진수로 0x를 이용해서 16진수로 a라고 해서 10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a와 b의 값은 동일한 10의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로라고 이렇게 붙이면 이것은 8진수가 되겠습니다. 8진수 1, 2는 다시 정수로 환원하면 10진수로 환원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에는 이와 같이 이진수로 변환해 보면 1010이라는 정수로 10진법으로 10의 값이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10진수, 16진수, 8진수의 표현법이 다를 뿐 똑같은 데이터 10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실수 5.75가 있을 때 이 5.75를 이진수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진화 단계와 그 다음으로 정규화 단계, 그리고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로 구분하는 구분 단계를 거쳐야 이 5.75를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5.75를 이진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수형과 정수부와 실수부를 구분해서 이진화를 해야 됩니다. 5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101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부 0.75의 경우에는 소수부 7호의 경우에는 여기에 1.0이 나올 때까지 2를 곱합니다. 그리고 정수부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75가 있죠. 여기에 일단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50이 나옵니다. 아직 1.0이 안 됐죠. 다시 0.50에 다시 2를 곱해줍니다. 1.0이 나왔죠. 1.0이 나오면 여기에서 정수부를 취해서 1 이걸 취해서 0.11로 만들어서 소수부를 이진화하면 되겠습니다. 이진화를 했으면 다음으로 정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여기에 101, 0.12를 합쳐서 101.11이 되었죠. 여기에서 정규화를 하는 것은 1점 얼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점 얼마로 바꿔주면은 1.0111 곱하기 2의 2승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정규화입니다. 즉 1점 얼마로 바꾸는 작업이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이 정규화까지 끝났으면은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를 각각 추출해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부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성, 여기서 지수성이라 하면 2의 몇 성이냐, 이 성이 바로 지수성이 되겠습니다. 2의 2성이죠. 지수부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지수성도 양수성과 음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수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127보다 크면은 양수성, 작으면 음수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27을 더해서 완전한 지수부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29의 값이 바로 지수부가 되겠습니다. 가수부는 1점 얼마에서 그 아랫부분이 바로 가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11이 가수부가 되겠습니다.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를 얻었다면 이것을 조합해서 실수의 비트를 조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부는 0, 지수부는 1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9에 해당하는 이진수, 그리고 가수부는 0, 111이죠. 0, 111을 합쳐서 이것을 8비트씩 구분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비트씩 구분해서 40, B8, 그리고 0, 뒤에 한 바이트가 빠졌죠. 그래서 0. 그래서 40, B8, 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이와같이 이진 비트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진 비트 조합을 만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수형 비트 조합과 실수형 비트 조합은 전혀 다른 비트 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수를 이와 같이 비트 조합을 해본 것입니다. 1.4.3 할당, 이번에는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a 이꼬르 3이 있을 때 int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a는 변수죠. 그리고 3은 상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이꼬르 자체가 할당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할당이라는 것은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즉 메모리의 값을 집어넣는 행위를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이꼬르 3이라고 하면은 3의 상수가 a라는 메모리로 이꼬르 연산자에 의해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당 연산자, 즉 이꼬르 연산자의 풍기는 맛은요, 단순히 값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할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할당의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3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끼리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수에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a 이꼬르 3 이렇게 변수의 값이 이렇게 존재하더라도 다른 값을 할당하면은 최종적으로 할당한 값이 남아있게 됩니다. 1.4.4 형변환, 이번엔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C 127이라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하죠. 이 127이라는 이 캐릭터 C는 한 바이트의 메모리입니다. 한 바이트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int i에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은 데이터가 큰 그릇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캐릭터형이 자동적으로 int형으로 캐스팅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i에 128을 넣었다고 가정하죠. 128을 넣었고 다시 i에 있는 걸 c에 할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바이트의 메모리에 있는 게 한 바이트의 메모리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변환이 되긴 되지만은 128이라는 데이터는 캐릭터 C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릭터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이 들어가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변화의 규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연산을 하게 되면 큰 수로 형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덜 정밀한 수와 정밀한 수를 연산을 하게 되면 정밀한 수로 형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와 실수를 연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형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수가 큰 수로 형변환되는 것은 자동입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큰 수가 작은 곳에 들어가는 지금 이 현상이죠. 이것은 바로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덜 정밀한 수가 정밀한 수로 형변환되는 것은 이것은 자동입니다. 하지만은 정밀한 수가 덜 정밀한 수로 되는 것은 다시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규칙들을 적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a 이꼬르 3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수형이 있고 a 곱하기 4.5f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수형과 플로트형의 연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플로트형이 됩니다. 이 플로트형을 다시 더블형에 넣었습니다. 플로트형이 더블형으로 되는 것은 전자동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로트형과 더블형의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더블형이 됩니다. 그리고 플로트형과 인티저형의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수형과 정수형의 연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트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캐릭터형과 인티저형의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인트형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형과 플로트형은 더블형이 되고 다시 더블형과 인트형의 연산은 더블형이 됩니다. 이것을 인트형에 넣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서 뒤에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면서 캐스팅되어서 인트형으로 캐스팅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